안녕하십니까? 현명하신 어르신 여러분. 저는 25년간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근무하며 1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과 상담을 진행해 온 복지 전문가 이정민입니다. 퇴직 후에도 어르신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제대로 챙기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제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온 수많은 어르신들 중에 정부에서 매달 지원하는 돈을 반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몰라서입니다. 그리고 물어볼 데가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아왔고 세금도 다 냈는데 왜 옆집은 35만 원을 받는다는데 나는 24만 원밖에 안 나올까? 혹시 어딘가에서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아니면 내가 뭘 빠뜨리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가슴속에 있으셨다면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께 꼭 필요합니다. 전국에 무려 347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이 받아야 할 돈을 놓치고 계십니다. 이건 어르신 잘못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일부러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와 까다로운 신청 방식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하나만 해도 계산법이 무려 27가지나 됩니다. 심지어 공무원들도 전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르신들이 혼자 알아서 신청하기엔 너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매달 15만 원, 20만 원씩 손해를 보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5일 안에 최대 19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매달 최대 52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전략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정보는 영상의 말미에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47만 명.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347만 명 어르신들이 자신이 받아야 할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추정이 아닌 실제 수치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중에서도 실제 수급률이 낮은 지역이 많고 특히 소득 하위 40% 안에 드는 분들조차도 이 복잡한 제도 때문에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그냥 흘려보내고 계신 분들이 전국에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부 제도는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평가, 재산평가, 부부 여부, 사는 지역, 건강보험 등급, 각종 공적연금 수령 여부까지 따져가며 복잡한 계산을 통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 계산 방식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무려 27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순 없지만 쉽게 말해 혼자 사는 분이냐, 부부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감안하는 비율이 또 다릅니다. 심지어 집에 사는 지역이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집값이 달라져서 감안되는 금액도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부부일 경우엔 서로 감액됩니다. 이걸 부부감액 제도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혼자 사는 분은 예를 들어 32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부부는 각각 20%씩 깎입니다. 결국 25만 6천 원씩만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제도는 사실상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더 억울한 건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하신 분들과
아무것도 모른 채 매달 감액된 금액만 받으시는 분들 사이에는 해마다 150만 원 이상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산 방식을 일반 어르신들이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하던 시청에서도 본인의 업무가 아닌 다른 복지 제도는 잘 모르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어느 곳에 가도 전담 상담 창구는 없고 부서는 나뉘어져 있어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지치기 일쑤입니다. 서류 하나 잘못 내면 아예 접수가 안 되기도 하고 다시 방문하라고 하면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정부 지원금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정부 문서 중에는 적정 수급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않도록 제한을 둔다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정부 제도가 오히려 신청을 포기하게 만드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같은 복지 혜택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잠시 후에는 이 27가지 계산 방식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복잡한 서류와 제도가 얼마나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상담했던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 하실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는 올해 73세입니다. 5년 전부터 기초연금을 매달 17만 원씩 받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60개월 동안 총 1,020만 원을 받으신 셈입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가 저에게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혜택을 더 받겠느냐, 그냥 주는 대로 받고 말지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머니의 소득 상태와 재산 정보를 하나하나 점검하고 신청 당시 누락된 서류와 잘못 기입된 부분을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연금 금액이 월 32만 원으로 확 올랐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씩 차이입니다.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박 할머니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제 귀에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 선생님, 그럼 저는 지난 5년 동안 900만 원을 날린 거네요. 900만 원이면 제가 몇 년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인데요. 할머니는 그날 집에 가시면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속고 살았다는 억울함이 만든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할머니는 절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 드린 어르신들 중에서 무려 73%가 기존보다 평균 18만 원씩 더 받게 되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권리를 되찾은 결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갔다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격이 안 된다고요? 서류가 부족하다고요? 대상자가 아니라고요? 혹은 신청은 했는데 이상하게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요? 그렇다면 거의 10중 8, 9는 잘못된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거나 상담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항목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항목을 정확히 기입하고 어떤 서류를 첨부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제도에 맞게 똑똑하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정보를 알고 도움을 받으면 여러분도 박 할머니처럼 혜택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도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말 한마디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신청했지만 이상하게 너무 적은 금액만 받고 계시다면 그건 분명히 어디선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앞서 박순자 어르신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돈을 되찾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정부의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내 몫을 당당하게 찾아올 수 있는 5단계 황금 전략을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단계만 제대로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통장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과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정부의 계산기 앞에서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과정을 대충 생각하고 넘어가시다가 큰 손해를 보십니다. 나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부가 보는 재산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시골의 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땅이나 밭, 창고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르신이 생각하는 팔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이나 공시지가가 아니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세금을 매기기 위해 정해놓은 가격으로 보통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낮지만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더 높게 책정됩니다. 이 금액은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거나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융재산입니다. 이게 정말 복잡하고 실수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모든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물론이고 주식, 펀드, 보험까지 전부 해당됩니다. 특히 잊고 있던 휴면계좌나 오래전 자녀를 위해 들어줬지만 계약자가 어르신 본인으로 되어 있는 자녀 보험도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30년 전 자녀 대학 등록금을 위해 만들어 두었다가 까맣게 잊고 있던 저축성 보험 하나 때문에 매달 연금을 5만 원씩 덜 받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30만 원 이상 들어있는 증권사 계좌까지도 전부 재산으로 잡힙니다. 이런 자잘한 돈들이 모여서 연금 수급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산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혹시 자녀에게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을 사주신 게 있다면 그것도 재산입니다. 또 고가 자동차나 구입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동차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차값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똥차 다 됐다고 생각하셔도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재산으로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채입니다. 즉 빚입니다.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은 물론이고 자녀 학자금 대출, 심지어 전세로 집을 내주었다면 그 임대보증금까지 모두 빚으로 인정받아 전체 재산에서 뺄 수 있습니다. 이 부채 증명 서류 하나를 빼먹어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반드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부채 증명원을 발급받아 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재산과 부채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놓친 돈을 되찾는 보물찾기의 첫 번째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정확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아낼 차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부부가맥 제도를 역으로 활용하고 증여재산의 비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20%씩 깎는 이 불합리한 제도를 피할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남편 명의의 예금 일부를 아내 명의로 옮겨서 부부의 소득인정액을 비슷하게 맞추거나 한쪽을 기준 이하로 낮추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부의 재산을 합산해서 보기 때문에 재산을 옮기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 분만 연금을 받으려 할 때 재산이 많은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자칫 잘못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 자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증여 재산입니다. 자녀에게 집을 사주거나 사업자금을 보태주는 등 재산을 물려주신 경우 정부는 그 재산을 바로 어르신의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증여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은 여전히 어르신의 재산으로 보고 소득으로 계산해 버립니다. 이것을 자연적 소비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어르신이 그 돈을 가지고 계셨어도 생활비로 이 정도는 쓰셨을 겁니다. 라고 정부가 멋대로 가정하고 매달 일정 금액씩만 재산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전에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정부는 이 1억 원을 한 번에 빼주는 것이 아니라 매달 약 220만 원씩 45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빼나갑니다. 그러니 내가 언제 얼마를 증여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내 소득 인정액이 언제쯤 기준 이하로 내려가서 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나는 이제 재산도 없는데 왜 연금이 안 나오나 한탄만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바로 신청의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복지 혜택은 마치 도미노와 같아서 첫 번째 블록을 잘 세워야 다음 블록들이 순서대로 넘어집니다. 무작정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신청해야 할 것은 단연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른 복지 혜택의 문턱이 눈에 띄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 감면 혜택으로 매달 1만 1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3만 2천 원입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겨울에는 난방비 에너지 바우처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이나 임플란트 비용 지원에서도 기초연금 수급자는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얻었다면 그 다음으로 신청해야 할 것이 바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기초연금액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노인복지 혜택을 찾아봐야 합니다. 서울시의 안심소득, 경기도의 어르신 교통비 지원처럼 각 지역마다 숨어있는 꿀같은 혜택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무료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강원도에서는 농어촌 어르신을 위한 특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혜택들은 대부분 기초연금 수급자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선 두 단계를 거치고 나면 신청 자격을 얻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초연금 먼저, 그 다음이 국가복지, 마지막이 지자체 복지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가짓수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도 서류 한 장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떼어놓은 등기부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최근 서류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대출 상환 증명서에 날짜가 단 하루 차이가 나서 신청이 반려되고 다시 서류를 준비하는데 꼬박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받으실 수 있었던 연금 30여만 원을 고스란히 놓치신 겁니다. 그리고 서류에 단 하나의 오류라도 있으면 신청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 증명원의 대출 잔액이 현재 시점과 다르거나
금융재산조회 서류에서 빠진 계좌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은 신청 서류 전체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친절하게 이것만 보충해 오세요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해오세요 라고 말할 뿐입니다. 따라서 신청하러 가시기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재산 목록을 보시면서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통장사본은 기본이고 전월세 계약서, 부채 증명원, 각종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등 빠진 것이 없는지 2번, 3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는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이 작은 노력이 수백,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신청 후의 관리입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구청에서 자격이 안 된다거나 생각보다 연금이 적게 나왔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절대 실망하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탁이나 요청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어르신들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이때 구청에 찾아가서 왜 나는 안 되는 거요? 라고 소리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차분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받은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탈락한 구체적인 사유와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서를 서면으로 자세하게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근거 자료를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은 절대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계산한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서를 받으시면 내 재산이 어떻게 소득으로 계산되었는지, 어떤 공제가 적용되었는지 항목별로 꼼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가 내 대출금을 빠뜨리지는 않았는지, 이미 해지된 보험을 재산으로 잡지는 않았는지 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담당 공무원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실제로 이 이의신청 하나만으로 탈락했던 분이 수급자로 바뀌고 깎였던 연금을 모두 되찾는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90일이라는 시간과 이의신청이라는 무기는 나라가 어르신들에게 준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강력한 권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단계 전략 어떠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결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잡한 제도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딘 정당한 결과입니다. 복지 제도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알아서 혜택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그리고 행동하는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생 흘린 땀과 눈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복잡한 제도에 휘둘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드리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복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얻으셨다면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매달 손해를 보고 계시는 친구나 이웃,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서로의 정보가 되고 힘이 되어줄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퇴 후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주제로 돈보다 더 중요한 삶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행복하고 든든한 내일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